예, 그 다음에, 자, 200 몇 페이지? 84. 협회 조직 나와 있죠?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직 나왔어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예, 그렇죠. 이 조직은 협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총회가 있어요. 총회. 그죠? 그 다음에 주사무소가 있고 지부지회가 있거든요. 주사무소하고 지부하고 뭐가 있어요? 지회가 있어요. 그러면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될 것 같아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둬야 된다. 필수 기관입니다. 이제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총회 아까 의결 거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에서는 이 총회가 필수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둬야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총회 의결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보고가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도 중요하지만 보고가 더 중요하다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보고가 또 있다 그랬죠? 어디? 자격 취소 며칠? 그러면 정지 같은 건 보고가 있어요? 자격 정지는? 없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는 5일 내 보고,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거 다 적어놨죠? 예, 그래서 둔다 하고 지체 없이 동그라미. 떠올리셨어요?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는 필수 조직으로 봐야 돼요? 임의 조직으로 봐야 돼요? 필수 조직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둬야 돼. 과거에는 서울에다가 반드시 둬야 된다. 이 규정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 규정이 폐지가 됐어요. 그럼 안 둔다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주사무소는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둬야 되는데 아무 데나 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수 기관이란 말이 있어요. 그 필수 조직이란 단어 있죠. 첫째 줄로 단 필수 조직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지부하고 지혜 있잖아요. 그럼 지부는 어디에다가 둘 수 있다? 시도. 지혜는 시군구. 이 두 가지는 둘 수 있답니까? 둔답니까? 둘 수 있다. 법률사항이요? 정관사항이요? 정관사항입니다.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정관 동그라미 둘 수 있다. 이게 핵심. 그러면 충청남도는 지부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시군구는 지회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부나 지회를 두어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소리죠? 그럼 설치했으면 지부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시도지사에다가 신고합니다. 억지로 외우지 말고. 왜 시도지사가 돼요? 그래, 시도에 설치하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혜는 시군구에 설치했으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거기서 법에서는 등록관청이란 말을 쓰고 있죠? 신고. 그럼 이건 사전 신고요, 사후 신고? 사후신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설치? 한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한때. 그 한때 동그라미 쓰세요. 네 번째 줄. 한때. 둘 수 있다. 정관. 이게 다 핵심이야. 정관상이란 말 둘 수 있다. 한때. 사후 신고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보면은 사전 신고도 있고 사후 신고도 있고 그러죠? 그럼 몇 가지 연습할게요. 배운 거 복습. 사무소 이전은 사전 신고요, 사후 신고요? 며칠이네? 10일이네. 10일 이내 기억나? 그러면 휴폐업 신고는 사전이에요, 사후요? 사전. 아니 사전. 미리. 변경도 미리. 재개도 미리. 합해서? 그거 기억나? 뭔 미리? 사전 신고. 그럼 이 지부 지혜는 사전이에요, 사후요? 그 외에도 신고사항 많이 나오죠. 우리가 고용 신고할 때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 그리고 보증 설정 신고는 아까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렇죠. 이거 다 신고사항들이잖아요. 근데 신고도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고 그래요. 지부지혜는 구체적인 기간 없고 설치 한때 사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업무가 나와 있죠.
협회 업무는 자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고유 업무하고 무슨 업무? 수탁 업무. 개념 잡아드릴게요. 고유 업무는 협회 자기 일입니까? 자기 일이 아닙니까? 자기 일이고 수탁 업무란 것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럼 고유 업무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 개 돼요? 많죠. 자, 1번. 회원은 무슨 요지? 품위 요지. 2번.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 개선. 3번. 회원의 자질 향상 밑줄. 지도 교육 연수, 교육 동그라미.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요, 수탁 업무요? 고유 업무요. 고유 업무. 근데 보통 우리가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직무 교육 배우잖아요. 이건 수탁 업무요. 자,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은 수탁 업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모든 교육이 다 수탁 업무가 아니란 거지. 그죠? 이건 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수탁. 이것은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됐어요? 그 다음에 윤리, 헌장, 재정 및 실정도 고유. 부동산 정보 제공 있어요? 예, 고유. 그죠? 자, 오른쪽 공제사업 동그라미. 공제사업도 뭐다? 고유.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이잖아요. 이것은 협회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 이제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렇게 해서 고유 업무는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공제사업하고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수탁 업무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하고 또 시험 업무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은 무슨 시험 말해요? 공인중개사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것도 수탁 업무가 돼요. 그래서 이제 협회가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다. 수탁이라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 수탁 업무,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교육, 네 번째 줄 시험 업무 나와 있죠? 이제 그 밑에 경매 실무 교육도 협회에서 위탁받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 매수 신청 대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묶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큰 3번 제목이 뭐요? 공제사업은 자 내용이 뒤에 보면 꽤 많죠. 다음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죠. 근데 되게 쉬워요. 처음에만 어렵지 되게 쉬워. 그쵸? 읽다 보면 쉬워. 그럼 내가 이제 공제사업 기본적인 거 해놓고 책 봐드릴게요. 자, 머리만 굴려보세요. 자, 머리 굴리고 있어요 지금? 자,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라 그랬죠? 방금 고유 업무라고 배웠어요. 수탁 업무. 공제사업은 반드시 협회가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어? 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유 업무니까 한다?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도? 네, 할 수 있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의해야 돼요. 이건 할 수 있다고. 자, 칠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잖아요. 협회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 회원들이 적으면 운영을 못 해. 그러니까 다 보증보험에 가입해라, 우리 회원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협회가 의무적으로 공제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고유 업무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7번 보세요. 협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 변경도 뭘 해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 승인? 국장 승인. 됐어요? 자, 그러면 협회는 공제료 수입액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공제사업 운영하면. 이걸 다 써버리면 돼 안 돼? 그럼 나중에 사고 터지면 배상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 있어요. 얼마를 적립해야 돼요? 응? 여기는 100분의 10 이상이죠? 근데 이제 셋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공제료 수입액이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협회 총 수입액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공제료입니다.
그리고 100분의 10 알아야 되고 이상. 셋 다 신경 쓰라 그랬어요.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로 수입액. 100분의 10 이상이란 말. 다 신경 써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가능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조건을 갖추면. 그죠? 누구 승인을 받으면? 국장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아서? 뭘 받아서? 뭘 받아서? 승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승인 받으면. 그러면 승인사항이 여기서 나오잖아 지금. 다른 용도 쓸 때도 승인. 공제규정 제정도 승인. 변경도 승인.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승인이 또 한 군데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와? 우리 중개사법에서 국장 승인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잖아. 어디서 나와? 여기서 이제 두 군데 나왔네. 공개적인 재정 변경 승인, 다른 용도 쓸 때도 승인, 책임주물 다른 용도 쓸 때 승인.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운영규정 어디서 나와? 거래정보? 사업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장은 뭐다? 승인. 그 승인사항 이게 전부야. 우리 과목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승인사항도 묶으면 또 한 문제가 돼요. 국장 승인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예, 모르겠다. 아주 죽여.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죽인다. 뒤에서 웃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공제 사업을 운영하면 공제로 수입액도 되지만 협회 회원들도 회비도 받죠? 네. 이걸 통합 관리해야 돼? 따로 관리해야 돼요? 따로. 그래서 독립회계 관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협회보나 일간신문 공시하라 그랬죠?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이네? 3개월. 이제 공제사업 운영 실적. 운영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매 회계연도 몇 개월이네? 3개월. 자, 이것이 이제 공제사업 계략적인 내용이야. 여러분 교재는 많이 적혀 있는데 압축을 하면 이게 핵심들이라고. 이제 이걸 정확하게 말고 있으면 돼. 자,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공제사업 실시 양가리 1번 공제사업 목적과 범위 나와 있어요?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두 번째 줄까지. 협회는 개공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핵심. 그리고 두 번째로 상호 부조입니다. 공제사업은 해용과는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이것은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나왔는데 상호 부조요. 또 친목 도모로, 예, 하여간 뭐 친목 도모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상호 부조. 자, DP 넘어가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안 그어졌죠? 공제사업 범위 밑줄 보세요. 공제사업 범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 손해배상 책임 보장의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거 밑줄 보세요.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업. 이거 하나 하고 니은에 공제사업 부대원부서 공제규정으로 정한 사업 두 가지입니다. 이 공제사업 범위 이것도 막상 또 지문 띄워놓으면 못 잡아내요. 한번 읽어 드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제목이 국장 승인이죠? 네. 자, 두 번째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누구 승인? 국장 승인. 승인 동안 변경할 때도 갖다 나와 있습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공제 규정 제정도 승인, 변경도 승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기억, 니은은 볼 필요 없고 그죠? 디귿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자,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 지급에 관한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무슨 수입액이라 하세요? 공제료 수입액 동그라미. 이게 총 수입액 그럼 틀리고 100분의 10 동그라미 이상 동그라미. 셋 다 신경 써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 동그라미 2번만 밑줄 그으세요. 협회는 다음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이네? 일간신문, 협회배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 체크하셨어요? 예. 자, 지금 계략적인 공제사업 파트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청색 2번.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뭐하고 비교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제사업 운영이원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몇 페이지에서 배웠어요? 57페이지하고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머릿속에서 비교를 하면 돼요. 그렇죠? 머릿속. 이걸 공부하면서 머릿속에서 비교하면 될 건데. 자, 한번 봐볼게요. 그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어디에다가 둔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둘 수 있다요? 둔다? 둔답니다. 근데 이제 머릿속에 비교해 볼게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가?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기억나?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고.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 둔다. 다 다르죠? 다 시험 나왔어요. 시, 도지사에 도에 둔다. 뭐 이렇게 한다지. 그죠? 아니고 공인중개 협회에다가 둔다.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는 뭐 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양가로 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다음 공제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동그라미, 그 업무 집행을 감독 동그라미, 협회 동그라미, 둔다 동그라미. 몇 가지? 네 가지를 신경 써야 돼. 심의, 감독, 협회, 둔다. 거기다 이제 이 지문을 살짝 바꾸면 잡아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이원은 몇 명 이내라 했어요? 19명이죠? 19명 이내 이원을 둔다. 근데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는 응? 7명에서 11명. 기억나? 네, 여기는 19명. 약간씩 차이가 있죠? 네, 머릿속에서 비교해봐요. 앞에 배웠으니까. 여기는 19명입니다. 19명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이원의 구성 운영.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 그러면 심의 사항이 기억부터 어디까지? 8가지나 돼. 많아요, 적어요? 다 외울 수 있겠어?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 4가지 외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 부동산 중개업 육성, 또 하나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거 4가지 다 외웠죠? 근데 여기는 또 8가지나 돼요. 와, 못 외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니은 체크하세요. 예산결산. 니을, 예산집행. 예산 관련 사항이 심의사항이고, 그 다음 비읍,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요율.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시옷, 정관. 4가지. 여기도 한 4가지만 공부해 보세요. 자, 여기도 심의사항. 이게 전혀 다르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하고 여기서 심의 전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야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음 사람들이 기업부터 많죠? 근데 니은 디귿 협회 회장하고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은 전체 임원 수 얼마 미만? 3분의 1 미만. 이거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회장이 추천한 사람하고 이사회가 임원 중에 선임한 사람이 다 채워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그분들은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자, 뒷배 넘어가세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게 되면 이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 자, 그리고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 지문.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나와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원의 임기는 2년인데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1회 하나요. 연임. 가능하다는 거. 자, 동그라미 4번. 이원회는 이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인데 이원장 부위원장 누구와? 이원 중에서 각각 뭐라 그랬어요? 이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앞에하고 비교해 볼게요. 앞에 정책심의위원회 2원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제 1차. 여기는 2원 중에서 호선. 근데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었어요, 없어서? 없어요.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는데 호선입니다. 호선.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운영위원회 2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건 비슷하죠? 네. 자, 6번. 자, 부위원장은 2원장을 보좌하고 2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 여기서는 누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대행한다? 누가 대행한다? 누가 대행한다? 누가 대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누가 대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2원장이 지명한 의원. 거기는 왜?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2원장이 지명한 의원이 대행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는 거고. 됐습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번은 똑같아요.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인 과반수 심의 의견한다. 이건 똑같죠? 이건 정책심의위원회든 운영위원회는 똑같습니다. 회의.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사무처를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서기는 공제물 담당 협회 직원도 2원장 임명한다. 2원장 동그라미. 간사 서기는 누가 임명한다? 2원장. 자,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를 작성해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고를 한다 그랬고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동그라미. 운영의 심의를 거쳐서 누가 정한다? 2원장.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거기는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2원장. 여기는 심의를 거쳐서 2원장. 여기는 심의를 거쳐서 2원장. 됐어요? 자, 약간씩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약집에 비교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요약집.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61페이지 나와 있답니다. 거기 비교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그걸 보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공부하게끔 다 해놨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또 했는데도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공부란 걸 자꾸 반복해요. 그거 잊어먹잖아요. 그럼 한 번만 해서 다 되면 뭐 1년 동안 다닐 필요도 없지. 딱 2개월만 다니면 되지.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머리가 잊어먹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3번 원위치 하세요. 재무 건전성 요지 책을 한번 보세요. 그 두 줄을 몇 줄 보세요.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 몇 줄.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 건전성 확보 몇 줄 보세요. 다음 각호사항에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세 가지.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몇 가지? 세 가지.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세 가지. 자, 그거 좀 숙지해 놓으시고, 자, 오른쪽 양가리 2번은 뭐 상식으로 읽어 두시고, 자, 오른쪽 청색 4번. 공제사업 조사 검사 나와 있어요? 자, 누가 조사 검사하느냐? 금융감독원 원장인데, 누구 요청이 있을 때? 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걸 뒤바뀌어서 금융감독원 원장이 요청이 있을 때 국장이 한다. 그런 말이 틀려? 틀려.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하는 거예요. 누구 요청 있을 때? 국장. 이 지문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개선명령 주어 동그라미. 개선명령은 누가요? 국장. 자,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인정하면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조치사항이 많아요? 적어요? 이거 25회 때 한번 출제가 됐거든요. 개선명령 이거 조치사항.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1번은 업무집행 방법 변경해서 어디 동그라미? 변경. 2번은 자산 애탁기관의 변경해서 어디 동그라미? 변경. 그 다음에 3번 자산의 장부 가격은 뭐다? 변경. 변경 동그라미 쳤어요? 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뭐요?
보유 동그라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은 무슨 처리? 손실처리. 그럼 어떻게 암기하랬어요? 변경, 보유, 손실처리. 일단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어떻게 한다? 변경, 보유, 손실처리. 집에 갈 때도 변경, 보유, 손실처리. 학원 올 때도 변경, 보유, 손실처리. 커피 마시기 직전에도 변경, 보유, 손실처리. 이렇게 외워보세요. 이제 그 밖에 사항 하나 있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뒷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임원에 대한 제재 나와 있습니까? 네. 국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장관. 자, 협회 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럼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자도 누구요? 국장. 시정 명령권자도 국장. 그죠? 개선 명령도 국장.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 그러니까 협회는 대부분 국장이야. 근데 공제사업 조사 검사만큼은 금융감독원 원장.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큰 제목 제재, 지도감독 제재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건 딱 하나만 알면 되는데 협회 감독기관이 누구냐? 이것만 알면 돼요. 국장입니다. 그러면 지부지의 감독은? 국장만 돼요? 시도에서 같이 돼요? 국장만 돼요? 국장만. 자, 청색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까지만 미치고 오세요. 협회에 대한 감독권자는 오직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있어요? 네. 그 협회 지부지에 대한 감독도 포함된다. 포함된다는 말이 있죠? 근데 지부지의 감독기관은 시도에서 같이 된다 또는 등록관에 같이 된다라면 자주 틀려 수험생들이. 왜? 아까 설치는 시도의사, 시장소 구청장 했죠? 같이 된 게 아니에요. 감독만큼은 오로지 누구? 국장. 그래서 이제 이게 자주 틀려. 나머지 내용들은 또 뒤에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국장이란 거, 지부지의 감독기관도 국장. 자, 오른쪽 페이지 제재. 자, 국장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몇 만원이요? 과태료? 협회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과태료밖에 없어. 다른 제재가 없어요. 이거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제사 운영 실적 3개월 이내 공시하라 그랬죠?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자, 개선 명령 이행하라 그랬는데 안 했으면 500만 원.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얼마? 500만 원. 그리고 4번이 감독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위반했다? 감독.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무조건 몇만 원? 500만 원 과태료 사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재는 없어요. 협회 관련 내용 위반하면. 그래서 협회 관련 내용 공부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맞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292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교육. 교육은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이 조금씩 해와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칠판에다 종합 정리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러면 칠판을 보면서 머릿속에다 정리만 하면 돼요. 지금 아마 정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교육은. 그렇죠?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것 같은데 교육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실무교육부터 들어갈게요. 실무교육, 또 연수교육을 먼저 할게요. 연수교육, 또 직무교육입니다. 세 가지를 비교하고 또 예방교육이 있죠? 예방교육은 별도로. 자, 머리만 굴려보세요. 자, 보고 있어요? 보고 있냐고요? 좋았어요. 네, 정신 돌아왔어요. 네, 그랬어요. 네, 좋았어요.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구요? 시도지사입니다. 실시권자. 자, 그럼 연수교육 실시권자도? 시도지사. 그러면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도 될 수 있고 등록 관청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상자. 근데 이 대상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돼?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개설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인은 임원 사원 몇 명? 전원.
분사무소는 누가? 책임자. 소공도 받아야 됩니까? 소속 공인 중에서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 그러면 중개 보조원은 안 받는 대신 무슨 교육? 직무교육을 받는 거고. 그러면 연수교육은 누가 받아요? 어떤 개공소공?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이나 소공 이분들이 받는 거예요. 실무교육 받았던 개공소공입니다.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시기. 언제 받아야 되느냐 중요하죠. 그러면 실무교육은 중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니까 등록 신청일 전 기준에서 몇 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소공은 고용 신고일 전 몇 년? 1년. 전부 다 1년을 기준해요. 1년을 등록하려고 한 사람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고용된 사람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됐어요? 자, 그러면 연수교육은 재교육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2년마다 받아야 되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직무교육은 고용신고일 전 몇 년이네? 1년이네. 그죠? 그죠?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업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1년 지나면? 받아. 여기도 마찬가지. 네. 자, 그 다음에 시간. 뭐 알아야 돼요? 시간. 자, 실무교육은 몇 시간 정도 받아야 돼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것도 이제 시간 나면 또 헷갈려요. 연수교육은 12에서 16시간. 여기는 3, 4시간.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틀리기 쉬운 것이 교육 내용이에요. 내용. 어떤 교육 시키냐? 실무교육 어떤 거요?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냐고. 똑같아? 뭐가 똑같아? 자, 여기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입니다. 법률 지식 미리 받아야 할 교육이잖아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경영, 윤리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또 윤리, 교육 이런 건 똑같은 거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알아야 돼요? 재교육이니까.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이거 변경사항 교육시켜야 돼요. 그 외에 뭐 직업윤리 이런 건 갖고 그다음에 직무교육은 오로지 뭐 윤리 직업윤리 교육만 시켜요.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통지. 언제 교육한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실무교육은 언제 교육한다고 알려줘? 알아서 받아야 돼. 그걸 안 하면 등록이 안 되니까. 뭐 보통 안 알려주고. 그럼 연수교육은 2년이 되지 2개월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내용 어떤 교육 시키나 알려줘야 되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직무교육도 알아서 받아야 되죠? 네. 자, 그러면 교육 안 받으면 어떤 제재 들어갈까요? 실무교육 안 받으면 등록을 안 해주고 고용이 안 되는 거지. 고용 신고 안 되지. 우체는 제재가 없어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요. 500만 원 과태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연수교육 안 받다고 500만 원. 와, 좀 많죠? 연수교육 12시간 안 받다고 500만 원 내려면 이해하니까 뭐 반드시 500만 원 아니겠지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이것도 고용신고가 안 되지. 그때는 제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교육은 저기 봐봐요. 실시권자가 다 누구예요?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잖아요. 그러면 시도마다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전국적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균형 맞출 필요가 있죠. 그럼 국장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개념 잡았어요? 네. 자,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쪽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무슨 교육?
예방교육. 예방교육은 하도 거래사가 일어나니까 예방교육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실시권자는 누가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될 수 있고 시도의사도 될 수 있고 등록관청 셋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교육 대상자는 개공입니까? 개공 등이요. 등.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개공 등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기억나? 어떤 것이 개공 등이 나온다고 했어요? 결격사유. 또 아니 개공 등과 관련된 우리법에서 몇 군데 나오잖아요. 결격사유하고 또 하나만 대봐. 아니 좋아. 뭐 거기서 실무교육이 왜 나와? 주관식이라니까. 개공 등과 관련된 내용 아는 대로 쓰셔. 자 그러면 내가 책 순서대로 배운 대로 할게요. 결격사유 하나 나왔죠? 개공 등. 보조원도 결격사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중소속 금지. 보조원도 하면 안 되죠? 개공 등. 비밀준수 의무. 개공 등. 금지행위. 개공 등. 예방교육. 개공 등. 5군데 나와. 그거 묶으면 한 문제야. 묶으면 한 문제라고. 문제가 그렇게도 나와. 전범위 묶어가지고. 됐어요? 이번에 개수 많이 나왔다며. 개공 등과 관련된 게 몇 개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개공 등과 관련된 거 몇 개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결격사유,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금지행위, 예방교육. 됐어요? 네, 그렇게. 이 점은 또 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들어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 예방교육은 실시해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언제 한다는 말도 없어. 그런 거 그냥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예방교육은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지원할 수 있어요. 뭐 의무사항은 아니고 교육비도 필요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소리지. 근데 저 세 가지 교육은 교육비 지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방교육은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거예요. 정리되고 있어요? 아, 하나 더 해야지. 예방교육을 언제 한다고 또 통지해 줘야 되나 요 10일 전까지? 네. 교육에? 네, 그래요. 일시 장소 내용. 여기는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입니다.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근데 연수교육은 통지만 있지 공고한단 말은 없어. 연수교육은 통지한단 말만 있지 공고한단 말이 없어. 근데 예방교육은 공고하거나 통지야. 이것도 시험에 지문에 떴어요. 이 연수교육을 공고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출제가 돼서. 그 지문 맞아 틀려? 틀려. 연수교육은 그냥 통지한단 말만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그거 신경 써? 그냥 2개월 전이나 외우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꼼꼼하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이해됐어요? 멍꼼하게? 그렇지. 자, 몇 줄 거로 갑니다. 자, 292페이지. 자, 292페이지 교육실시 관할청 나와 있습니까? 그 두 줄 몇 줄 보세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그리고 두 번째,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이 지문.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자, 양가로 1번 시행권자, 곡장, 동그라미. 지침 시행권자를 말한 거예요. 실무교육, 직무, 연수교육, 정책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침 또는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침 마련권자는 곡장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지침 사항 같은 건 뭐 외울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큰 2번 실무교육 실시권자. 다시 한번 맺어보세요. 누구라 하세요? 시도지사. 다시 한번 맺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색 2번 실무교육 대상자는 제목만 맺어보세요. 개설 등록을 뭐 하려는 자? 신청하려는 자. 자, 양가리 2번 임원 사원 전원이라고 적으세요. 임원 사원 전원. 임원 사원 뭐다? 전원. 임원 사원 뭐다? 전원. 임원 사원 뭐다? 전원.
그 다음에 양가로선 분사함수는 누구? 책임자. 4번 성우. 이해되셨어요? 예.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실무교육 내용 및 시간 나와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맨 앞에 걸 외워야 돼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무슨 지식? 법률 지식. 왜냐하면 경영 실무랄지 직업윤리는 다른 데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건 나눠놓고 일단 법률 지식 이거 하나를 외우고 28에서 32시간 몇 줄 그었어요? 예.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첫째 줄 몰랐어요? 시도지사 몇 줄 것이고, 자, 청색 2번 연수교육 대상자는 첫째 줄만 미치고 실무교육을 받은 누구를 하세요? 개공하고 성공. 그리고 몇 년마다? 2년마다 몇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연수교육 내용 시간. 이것도 맨 앞에 것만 외워야지. 법, 제도, 변경. 왜? 억지로 외우지 말고 재교육이니까. 법이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공법, 세법 자주 바뀌잖아요. 교육시켜야지. 알아야 돼요. 중개실무 하려면. 그러니까 합격하고 공부 안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교육 시간은 몇 시간? 12시간에서 14시간. 거의 몇 줄 것이고. 직업윤리 경영실무는 다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통지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두 번째 줄.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통지 동그라미. 근데 여기는 공고한단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공고 X라고 적었어요. 공고하거나 통지 이런 게 없고 오로지 통지만 나와 있어요. 별게 다 문제야. 그러면 제재 몇만 원? 500만 원 같으려.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은 첫째 줄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이 지문 알아야 되고, 청색 2번 직무교육 대상자는 누구라 하세요? 보조원. 그리고 몇 년이에요? 거기까지 밑줄 보세요. 그리고 직무교육 내용은 오로지 무슨 윤리? 직업윤리. 세네 시간이고. 나와 있죠?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두 번째 개공이다, 개공 등이다.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띠삐 넘어가세요. 자, 청색 2번 교육 공고 통지 나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줄 후단 교육일 며칠 전? 일시 장소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고하거나 공고 동그라미 공고하거나 통지. 자, 여기는 공고하거나 통지잖아요. 둘 중 하나요. 공고하거나 통지. 그런데 연수교육은 오로지 뭔만? 통지만. 자, 이런 거 문제 내놓으면 사람 환장해요. 그죠? 진짜요. 작년에 질문이 떴거든요. 저게. 공고하거나 예방교육은 공고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통지. 며칠 전? 10일 전. 근데 연수교육은 오로지 뭔만? 통지만. 2개월 전까지. 됐어요? 자, 교육비 지원은 두 번째 후단 지원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지원할 수 있는 비용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가지. 감사비도 지원할 수 있죠? 예, 자, 뭐 이런 거. 근데 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뭐가 나와요? 보칙. 이제 몇 회 때가 보칙이 집중적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27회 때인가? 작년, 재작년에 보칙 파트가 집중적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칙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업무 위탁하고 또 행정 수수료하고 또 보상금. 다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제 그래서 가장 먼저 업무 위탁하고 또 하나가 행정 수수료하고 또 하나가 뭐요? 보상금. 이 세 가지가 보칙 파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업무 위탁은 그냥 해야 됩니까? 비교해서 해야 돼요. 비교해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비교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만 굴리면 돼요. 뭔요? 굴려.
진짜.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위탁은 몇 가지? 두 가지 있어요. 아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있어요? 교육 업무 세 가지. 실무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위탁 주체가 누구냐? 그럼 억지로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실시권자가 주체야. 그러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아까 누구요?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등록 관청도 있죠? 근데 위탁 주체는 오로지 시도지사만 돼. 시도지사만 돼요. 그 등록 관청은 그거 빠졌어요. 이것만 좀 주의해 주면 돼요. 실시권자들의 기고. 그럼 여기는 누가 되겠어요? 시험 시행부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험 시행기관장이지. 그럼 시험 시행기관장의 원칙이 누구라 했어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이라고 기억나요? 이분들이 위탁 주체야.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교육 실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하잖아요. 시도지사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탁기관은 세 가지가 있죠? 학교, 대학 같은 학교 있어요? 근데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그러면 시험 시행 업무 수탁기관, 근데 이분들이 실적 시험 시행 안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학교는 수탁기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하나 차이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는 시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위탁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주체도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국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탁기관도 뭐가 차이 있어요? 학교. 여기 차이가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 다 위탁을 했으면 어느 기관에 위탁했고 어떤 업무를 위탁했는지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관보에 고시하겠어요. 그러면 이 교육 업무 누가 고시하게 돼 있어요? 이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여기는 누가 고시해야 돼? 시험 시행기관장이 고시하는 거예요.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주체 차이, 수탁기관 학교 차이, 고시 주체 차이. 이걸 공부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지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끝. 밑줄. 밑줄으로 갈게요. 297페이지 정색 1번 교육 업무 위탁 나와 있어요? 네. 자, 주어 동그라미 시도지사는 자, 세 번째 호단 위탁해야 한다. 밑에 기관회가 위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탁 주체가 시도지사만 된다 이 뜻이고, 그다음에 세 가지 있잖아요. 부동산 학과가 개설된 학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교란 것은 4년제든 전문대든 방통대든 사이버대든 관계없어요. 뭐가 개설된 학교? 부동산 학교가 개설된 학교는 다 교육 업무, 실무교육, 연수교육 위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협회 있고 공기업 준정부위원 있잖아요. 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그러면 이 기관들이 위탁받으려면 최소한 뭘 갖춰야 되느냐? 이건 두 가지만 갖추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뭘 확보하라 그랬어요? 강사 확보할 것. 여기 한번 적으세요. 강사 요건은 여러분 상식 읽어 두시고. 자, TP 넘어가세요. 두 번째가 면적이 얼마? 50제곱미터 밑줄 것이고 강의실 몇 개? 그러면 강의실이 지금 몇 제곱미터요? 50제곱미터. 커요, 적어요? 적어. 이거 조그만해요. 이게 조그만 하고 강사하고 강의실 확보하면 위탁받아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됐어요? 네. 최소 요건이 그 두 가지. 강사하고 강의실. 강의실 몇 개? 몇 제곱미터? 50제곱미터. 너무 적다고 최소한 100은 돼야지 그러고 틀렸다면 안 돼. 아니, 진짜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간부의 고시 주어 서술로만 밑줄 그었어요. 누가 고시하라 했어요? 시도지사. 자, 여기는 주체가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 고시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고시. 위탁받은 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 고시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행 업무 위탁 주어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공기업 준점 협회 위탁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빠져 있어? 학교가 빠져 있잖아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X라고 적어놔요. 여기는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주체가 시도의사가 아니라 시험 시행기관장. 이거 다 신경 써야 돼. 우리가 보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누가 고시하라 그랬어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고시를 하는 겁니다. 개념 잡았죠? 시험 시행기관장이 고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 위탁은 대충 하지 말고 이렇게 비교해서 정확하게만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근데 이게 자주 잊어먹어도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수수료? 행정수수료란 말은 관청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행정수수료는 우리가 이건 다 했어요. 단원별로. 근데 지금 여기서 모아서 한다는 그것뿐인데, 행정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뭐가 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있죠? 그러면 어떤 조례를 따른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앞에서 다 부분적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기 여러분들이 그 1번하고 2번 묶으세요. 1번이 뭐요? 시험 응시하고 이제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또 2번이 제자 동그라미. 왜 내가 제자 동그라미 쳐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격증 처음 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어. 그건 뭐 할 때만? 그거 좀 틀리기 쉬우니까.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있고 처음 자격증 받을 때는 없어요. 응시할 때는 있으니까. 됐어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실시권자가 시도의사가 원칙이죠. 여기도 자격증 재교부도 시도의사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무슨 조례?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라고. 물론 이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부하는 수수료 납부하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3, 4, 5, 6 묶으세요. 3번이 뭐요?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하라고 공부해 왔죠? 그 다음에 등록증 분실하면 뭐 해야 돼요? 재교부. 여기도 제자 동그라미. 그리고 분사무소 무슨 신고? 설치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신고 필증 재거부. 기억나요? 다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 이건 시장구수 구청장이 하죠. 그러면 시도 조례라고 해야 돼요. 시군구 조례. 시군구 조례. 기억나요? 분사무소 같은 건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기억납니까? 예,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거.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있어 없어? 없어요. 휴폐업할 때 수수료 있어 없어? 없어요. 6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주의할 거. 사무소 이전 신고는 지금 여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등록증 재발급 받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요. 기재성 바꿔서. 네. 그거에 준해서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사무소 이전은 결국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재발급 받으면 그 내용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네. 개념 잡았어요? 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절반 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업무는 위탁이 또 가능하거든요. 위탁을 했으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환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환자가 뭘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 시험 시행하면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 승인을 받아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한다고.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을 안 읽어서 그렇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러면 오른쪽 양가로 2번 수수료 납부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후단 따라서부터 밑줄 그으세요. 자격증을 뭐 할 때? 재교부할 때만 있다고 했어요. 네. 이거 밑줄.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 밑줄. 지정신청 밑줄. 없죠? 네. 예.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양가로 2번 밑에서 세 번째 줄. 사무소 이전 신고 그 자체만으로는 수수료 납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와 있어요? 네. 밑줄 긋고 있어요? 네. 이전 신고에 따라 등록증 재교부가 무슨 교부? 발생으로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사무소 이전도 결론적으로 수수료 납부가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렇게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청색 2번은 지방자치단체가 뭐냐 이런 건데 그건 상식으로 아니까 놔놓고 양가로 3번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양가로 3번 맨 밑에 세 줄 찾았어요? 공인 자격 시험 밑줄 자격증 재교부 업무 밑줄 보세요. 오늘 뭐 했다 그랬어요?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네. 그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이해되셨어요? 네. 자, 끝.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포상금. 포상금은 오늘 수업 끝나요. 자, 포상금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됐어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 7년간 내리 나오더니 작년에 출제가 안 됐어. 그럼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는데 문제는 어려워요. 진짜요. 그 뒤에 문제에 실려 있잖아요. 기본서에. 문제는 어려운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내용 정리하고 한번 봐볼게요. 자, 청색 2번. 자, 칠판을 보세요. 포상금은 이걸 알아야 돼. 신고, 고발, 관청은 어디다 신고, 고발하면 나와요? 등록관청에다 하도 되고 수사기관 아무데나 해도 관계없어요. 이걸 알아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나온 데는 어디요? 등록관청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신고할 때도 어디다 한 게 나왔겠어요? 등록관청에다 해야지 편하지. 그죠? 예. 돈이 나온 것은 오로지 등록관청. 수사기관 할 때 신고해도 결국 등록관청에 나와요.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거요. 신고, 고발, 대상자. 이거 이제 시간 지나면 헷갈려. 공부할 때는 어려운 거 없는데 시간 지나면 헷갈린다고. 그럼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나오냐? 대표적인 게 누구요?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 신고하면 나와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거짓. 그 밖에 부장으로 개설 등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한 것이 거짓 등록한 사람이요? 자격증을 위조를 해서. 근데 지금은 자격증이 확인 서류로 바뀌어서 위조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바뀐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등록하러 갈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거든요. 그럼 자격증을 위조해서 자기 것이냐? 사본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등록받은 사람. 그래서 확인 서류로 그래서 바뀐 거예요. 등록관청 시도지 직접 확인 들어가잖아요. 그 전까지는 바뀌기 전까지는 사본을 제출했거든요. 위조해서 제출하면 속아 넘어가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이 됐건 뭐가 됐건 자격증이 됐건 뭐한 사람?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그러면 이걸 약정해서 뭐라 그래? 무거등자.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이게 공부할 때는 4가지밖에 안 되니까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막상 문제 나오면 흔들려.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분들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 신고했다고 해서 100% 포상금 나온 게 아니야. 조건을 2가지 더 충족해야 돼. 첫 번째가 뭐예요?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서북구청에서 다 저분들 잡아놨어. 근데 뒤에 신고 들어가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상식적으로 안 나오겠죠? 네. 관청에서 다 잡아놨는데. 네. 또 하나, 검사가 뭐하고?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나와요. 그럼 공소제기란 뜻이 뭐예요?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법원에 따라 재판 거는 거예요. 됐어요? 네. 기소유예라는 것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상 참작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야. 그럼 둘 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공소 제기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죄 판결을 받아도 보상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면 법원이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해요? 검사 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해서 소를 제기하면 무죄 판결을 받든 유죄 판결을 받든 보상금 나와요. 근데 이제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 유예 처분하면 보상금 나오죠? 근데 검사가 조사하다 보니까 범죄 혐의가 아니야. 범죄가 아닌 것 같아. 등록증 디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무혐의 처분하면 보상금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기소 유예는 나오지만 혐의가 없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보상금 안 나와. 혐의가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무혐의. 이건 보상금 안 나와요. 여러분 잡았어요? 그러면 검사가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해요. 검사 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 건당 얼마? 50만 원. 그럼 두 건 신고하면 세 건은 150만 원. 건당 50만 원. 그죠? 그죠? 그러면 신청해 놓고 언제 나오냐 또 관심사죠. 언제 나와? 언제부터 1개월?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일. 자, 1개월 이내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시점 보상금 신청을 하면은 보상금 지급할 것인지 말고 관청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언제 결정했는지. 하여튼 그때부터 1개월이야. 됐어요? 예. 그죠? 그럼 보상금 지급할 돈이 없다 그러면 국고에서 보조도 해줘 안 해줘? 얼마 범위네? 50% 범위 이내에서. 됐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 같이 신고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균등배분이죠? 네. 그럼 한 건 신고했으면 25만 원씩 네. 합의만 있으면 합의한 대로 지급합니까? 네. 예. 그럼 합의했다는 걸 구술로 해서 하면 돼, 안 돼? 합의 각서를 제출해야 돼. 무슨 각서? 합의 각서. 그리고 두 건 들어가면 최초로 신고를.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A는 오늘 들고 B는 다음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청색 2번 신고 고발 대상자 기관 나와 있죠? 첫째 줄, 두 번째 줄 등록관청 동그라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 동그라미. 등록관청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주어 서술로만 빼면 등록관청이 보상금 지급한다 이 말이죠? 1, 2, 3이 1번이 무등록업자고 2번이 거짓 등록이고 3번이 등록증자. 그래서 어떻게 암기해야 돼요? 무등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보상금은 지급 대상 사유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견되기 전 몇 쪽 오세요? 1번.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 몇 번? 1번. 두 번째 검사가 공소조기 또는 기소유예 2번. 밑쪽 보세요? 예. 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주의할 것 있어요? 네. 두 줄만 밑쪽 보세요. 공소 제기하여 유죄 판결까지 선고되어야 보상금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만 제기하면 유죄 판결을 받든 무죄 판결을 받든 보상금 나와요. 자, 청색 3번에서 양가로 1번 보상금 지급권자 누가 한다 그랬어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보상 안 나와요. 등록관청. 거기만 체크하시고. 자,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갈게요. 보상금 지급에서 두 번째 줄. 언제부터 1개월? 신청일이 아니란 거. 이걸 좀 주의해 줘야 돼요. 결정 1. 그리고 금액은 건당 얼마? 50만 원.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죠? 100분의 얼마? 이내입니다. 이내. 30%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양가로서는 수인이 고발한 경우, 자, 하나 사건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두 번째 줄. 균등 배분.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한다 그랬죠? 두 건, 그러면 최초.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균동. 두 건 그러면 뭐다? 7천.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보상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예제 25번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 25번 포상금 관련 문제입니다. 다 풀었어요? 답이 뭐예요? 왜? 비용은 전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때 이게 맞아요? 그러면 50% 이내 전부가 들어갔지. 전부. 자, 나머지 이상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고유식별은 볼 필요 없어요. 고유식별 정보 처리 있잖아요. 이거는 안 봐도 돼요. 그건 볼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구장 파트 넘어갈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오늘 수업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그 기출 지문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